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SLS 바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7,000원,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SLS 바이오는 2007년 설립되어 의약품 품질 관리, 신약 개발 지원 및 체외 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사업 중 체외 진단기기의 매출은 0.1%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매출이 의약품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약품 품질 관리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나뉘어 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신약 개발 지원은 전부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의 99.9%가 내수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란 의약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영역 서비스입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시장은 연평균 6.2%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2022년 기준 390억 원의 시장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입니다.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바로 SLS 바이오입니다. SLS 바이오는 21%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은 비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고 1위인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는 사람이 직접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4배치 정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력 집중적인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인원이 173명으로 제일 많고 매출 순에 따라서 인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외 진단기기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가 현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진단키트는 소임신을 측정하는 진단키트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체외 진단기기 시장 점유율은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SLS 바이오의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공모자금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비용의 대부분이 진단키트 관련입니다. SLS 바이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알러지 진단키트,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진단키트, 결핵, 댕기열 진단키트 등이 정상적으로 출시되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SLS 바이오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2020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과 2023년 2분기는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SLS 바이오의 설명을 추가해보면 회사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냈으나 2020년은 대손 충당금 및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유사기업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3개의 회사입니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3개 기업의 펄을 평균한 27.6일이 SLS 바이오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비교 기업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인프라는 올해인 2023년 3월 2일 상장한 회사입니다. 아직 상장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회사이기에 비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SLS 바이오는 상장 후 3개월이 넘었기에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한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은 케토톱을 비롯하여 많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SLS 바이오와 비교 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요청을 받아 의약품을 생산하는 산업 및 케미컬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 역시 SLS 바이오의 비교 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LS 바이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2차 선정 기준에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용역 사업을 하더라도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탈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바이넥스는 의약품 품질관리도 아니고 바이오 분석 위탁시험 용역 매출이 0.43%밖에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사실 의약품 품질관리는 아무 회사나 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의거 지정된 기업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식약처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28개 기관만 시험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SLS 바이오는 국내 6번째로 등록된 기업입니다. 제가 28개 기관을 모두 살펴봤는데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등 어떤 기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SLS 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 단순히 높은 퍼의 회사들을 내세워 높은 퍼 평균 배수인 27.61을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DTN CRO가 더 비슷해 보입니다. DTN CRO의 퍼는 9.69밖에 되지 않습니다. SLS 바이오의 최종 평가 가치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 순이익을 평균 퍼 27.61을 곱해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주당 평가가액은 1167원입니다. 최종 확정된 공모가액은 7,000원이지만 공모가 7,000원도 퍼로 따지면 19.01 수준입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공모가도 비싼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의약품 품질 관리의 용역 서비스를 주로 하고 진단키트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 사업은 인력, 진단기기를 이용한 용역 서비스이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큰 성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단기기 매출은 매우 미미하고 코로나 진단키트로 더 이상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차후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10월 10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11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신성 ST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 전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공지로 10월 20일 금요일 상장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각 기업의 상장 일정이 변화가 없다면 SLS 바이오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8,200원에서 9,4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밴드 하단 8,200원보다 14.63% 낮은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640곳이고 종합경쟁률은 235.1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SLS 바이오는 8월 18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했기에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을 비교하지 않고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먼저 비교해보면 SLS 바이오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모두 640곳으로 해당 기간 진행된 수혜측 중 가장 적은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가 진행된 이후 가장 적게 참여했던 빅텐츠도 1377곳이나 됩니다. SLS 바이오는 빅텐츠의 절반보다도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밴드 하단 미만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3.14%, 상단은 5.81%밖에 되지 않고 중간이 2.04%, 하단이 16.64%, 하단 미만이 72.37%입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하단과 하단 미만으로 수혜측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밴드 하단인 8,200원 미만의 수혜측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공모가로 결정된 7,000원 미만의 수혜측도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6.88%, 수량 기준으론 16.64%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낮은 수혜측 경쟁률에 비해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은 0.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과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없고 15일에 나머지 의무보유 확약이 모두 몰렸습니다. SLS 바이오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 측면인 기관별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ALT 스튜디오 미르보다 조금 더 많고 금양 그린파워 레뷰 코퍼레이션보단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평균 10.73%보다 높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높지만 비슷한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했던 ALT와 스튜디오 미르의 기관별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T는 3개월인 10.08%가 가장 많았고 스튜디오 미르도 3개월, 1개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SLS 바이오는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평균보다는 높지만 단기인 15일만 높은 의무보유 확약이기에 질적 측면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SLS 바이오는 경쟁률은 상당히 낮고 의무보유 확약은 평균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SLS 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의 수혜측 결과와만 비교해보면 기관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규모임에도 평균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SLS 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는 참여 규모도 작고 많은 기관이 청약하지 않았기에 허수성 수혜측 방지가 적용된 이후 수혜측 중 가장 안 좋은 수혜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SLS 바이오의 정규직 직원 수는 57명으로 조금 적은 편이고 평균 근속료 수는 1.7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약 1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SLS 바이오의 균등 배정 주식 수는 96,250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약 29만 명이지만 하나증권으로 진행됐던 이전 청약인 이노시뮬레이션의 경우 16만 8,788명의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만약 이노시뮬레이션의 청약자 수가 그대로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균등 배정 주식 수는 한 주가 되지 않는 0.57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만큼 청약하지 않으면 균등 배정 주식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증권은 일반 고객의 경우 9,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9,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50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기에 최대로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도 작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0주이고 1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5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이 100주로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공모가 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37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393만 주가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높은 61.25%이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편이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29억 원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수량 기준 16.64%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보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58.12%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312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83.62%,
일반 청약자가 4.1%, 공모기관이 12.29%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83.62%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아주 작지 않은 275억 원입니다. SLS 바이오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주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SLS 바이오의 소액 주주를 살펴보면 소액 주주 숫자가 무려 478명이나 되고 보유 주식도 27.87%가 됩니다. SLS 바이오가 이렇게 소액 주주가 많은 이유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코넥스 종목에 상장된 회사이기에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매우 적기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에 특성이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SLS 바이오는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최저 가격이 3,500원이고 최고가는 17,500원입니다. 지난 2년간 거래 매물벽을 살펴보면 거래량의 81%가 공모가인 7,000원보다 높게 거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한 주주가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SLS 바이오는 지난 1년간 투자주의가 한 건 있습니다. SLS 바이오는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보다 높은 물량도 있고 의무보유 확약 기간도 2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한동안 스톡 옵션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부 사채 등이 없습니다. SLS 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스톤브리지 벤처스, 레뷰 코퍼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많고 세아 메카닉스, 호난 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10월 10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IMT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용역 서비스와 진단키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는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SLS 바이오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SLS 바이오에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인 SLS 바이오에는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간 게 무슨 장점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 상장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참고하면 큰 장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는 아니고 세포 전처리 자동화 기기를 만들고 있는 장비 관련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좋게 보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상장일 12,420원이 저점이었고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77,500원의 고점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장일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환불일이 2일이고 단독 상장인 점이 장점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흑자를 내고 있는 점이 장점이고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니고 용역 서비스 및 체외 진단 키트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단점이고 큰 인기를 끌기 어려운 코넥스 이전 상장인 점이 단점입니다. SLS 바이오는 코넥스 시장 상장 전까지 주가에 따라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되지 않은 공모가 7,000원으로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상한가 400%는 28,000원이 되고 하한가 60%는 4,200원이 됩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주 상장의 흐름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SLS 바이오이기에
균등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례는 청약 기간 코넥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바이오라는 이름을 믿고 단타 투자자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비례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도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